그전에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이랬는데 지금은 딱 계좌 보면은 뭐 1억 한 2억 이렇게 들고 오세요. 야, 이게 효과가 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효과가 있다. 법원에서도 운전자금 들고 오니까 되게 좋아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빛과의 전쟁 법무부인 스탠다드 이은성 정경현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도 몇 번 다루긴 했지만 법인 회생에서도 골든타임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또 그 골든타임이 그럼 과연 언제냐, 여기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께서 또 상담도 주시고 질문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영상을 통해서 골든타임에 관해서 궁금하신 사항들, 또 그 부분을 정리를 해서 질문 답변을 하면서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 말하는 골든타임, 이 골든타임이 도대체 어느 시점을 의미하는지 그게 좀 가장 먼저 궁금합니다. 정답은 없잖아요. 어떤 게 골든타임이냐, 정답은 없는데, 사건을 진행하면서 이 회사가 안 좋아지고 그래서 결국 회생까지 들어오는 그 과정을 좀 보니까 공통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가장 처음엔 일단은 매출이 떨어져요. 매출이 한 해, 두 해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회사가 어렵진 않아요. 왜냐면은 그 전에 계속해서 매출을 올리고 있었던 게 있으니까요. 근데 이 계속적인 매출이 하락을 하면은 결국에는 현금 흐름이 안 좋아집니다. 회사에 돈이 없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 대표이사가 대출을 받습니다. 법인이 대출 받는 거죠. 법인이 대출 받아가지고 이거를 다시 운전자금으로 사용을 해요. 그래도 매출이 안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한 2, 3년 지나가거든요. 그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대출 만기가 들어와요. 그럼 대출 연장해야죠. 대출 연장해야 되는데 재무제표 결산 딱 봐보니까 적자예요. 적자면은 은행에서 대출 연장 안 해주겠다 그래요.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분식회계가 시작합니다. 마이너스가 나오면은 대출 연장을 안 해주니까 일부러 플러스를 만들어요. 이 플러스를 만드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대표이사가 자기 돈을 넣는 방법도 있고, 처음엔 돈을 넣죠. 나중에 안 되면은 분식을 합니다. 재고자산을 10억 있는 걸 20억으로 뻥튀기 시킨다거나, 매출 없는데 뭐 허위 매출 계산서 발행해가지고 매출 만들고, 이때부터 회사가 골든타임이 넘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순간이 되면은 이 회사만 안 좋아지는 게 아니고 대표이사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법적 사법 리스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 전에는 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이제 분식회계에 이제 대출 연장이 안 된다 그러면 대표이사 개인 돈을 넣잖아요. 가수금을 넣기 시작하잖아요. 가수금을 넣어야 될까 고민되면 그때는 무조건 오셔야 돼요. 운전자금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 하지만 운전자금은 아직은 좀 있긴 있다. 그때 오시면은 가장 좋습니다. 골든타임을 지키는 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어렵긴 합니다. 조금만 더 이 힘든 시기만 버티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공장 부지라든지 아니면 사옥을 처분을 할 수만 있으면, 또 그리고 아마 힘드신 분들한테는 항상 또 투자 제한이 많이 오거든요. 이런 투자 제한이 성사되기만 한다면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버티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대표회사 가수금을 넣고 또 가족 돈을 넣고 대표회사 재산을 팔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버티는 거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희망 고문에 가깝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서 제가 오히려 반대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내가 내 돈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시점에 그때 법인회생이라는 무거운 그런 걸 결정을 안 하셔도 돼요.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법인회생 여부를 지금 결정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이런 전문 변호사들에게 조언이나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이런 회사가 보통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혹은 반대로 회생이 필요 없이 그냥 회사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지, 자문을 구하는 게 사실 그렇게 어렵거나 높은 문턱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이런 순간에 있어서 한번 자문을 구해보고 그 이후에 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골든타임 중요하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대표님들이 이걸 놓치는지 조금 이유를 알 것 같거든요. 조금 더 어떤 그런 심리적인 부분도 있을까요? 회생하는 회사의 대표들이 나쁜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도 신용이 정말 좋았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로서 하나씩 쌓아 나가다가 법인 사업자가 되고 사업을 확장시킨 사람들이에요. 다 신용이라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잘 운영을 하다가 잠깐 한 1년, 2년, 뭐 길게는 한 3년 정도 되죠. 그 기간 동안에 회사가 안 좋아졌다고 해가지고 회생을 신청하게 되면은,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내 신용을 잃는 거잖아요. 더 잃기 전에 회생을 들어와서 그나마 좀 나아지는 건 있겠지만, 기존에 잘 나갔을 때 신용보다는 좀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죄책감이 엄청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리해서라도 사채를 쓰고 가족 돈을 빌려서 쓰고 이렇게 되시는 것들이거든요. 꼭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정말로 위기 상황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놓치고 계속 버티게 되면 더 최악이 됩니다. 차라리 그거를 버텨서 그런 상황을
해소를 할 수가 있다면 정말 다행이겠지만 그런 경우는 굉장히 극히 드뭅니다. 위기 상황은 대표님 스스로 먼저 알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빠른 결단이 없으면 그러면 결국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몇몇 분들에게 이런 죄송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나중에는 가족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투자자분들한테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런 심리적 저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악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 또한 잘 고려하셔가지고 적어도 진단은 한번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는 냉정해야 돼요. 나 자신에게도 냉정을 해야 되고 내 회사에 있는 직원들까지도 책임질 줄 알아야 됩니다. 최근에 또 기사 보니까 서울회생법원에서 소위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이라고 해서 프리 ARS랑 워크아웃을 잘 이렇게 해서 올부터 시범 실시한다 이런 내용이 좀 있던데 이게 실제로 골든타임을 좀 늦춘다든지 법인회생에 있어서 조금 어떤 점에서 좀 도움이 된다고 보시나요? 이제 그게 2025년 5월 1일, 제 기억에 맞다면 5월 1일 날 이제 아마 시행을 했었을 거고, 그게 시행일자가 지금 얼마 오래 되진 않았기 때문에 사례가 축적이 됐다거나 혹은 경험 내지는 노하우가 쌓일 수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긴 하죠. 그렇지만 이제 프리 ARS가 가져다 주는 이점은 제가 이때까지 쭉 진행했거나 상담한 사건들을 봤었을 때는 대표님들이 아무래도 법인회생이라는 그런 무거운 결정 전에 ARS를 통해 가지고 금융기관과의 자신의 신용을 최대한 덜 훼손을 시키면서 회사를 살릴 방안을 찾으시는 분들께서 프리 ARS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리 ARS하고 P플랜 제도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골든타임을 연장시키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 골든타임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대표이사가 내 돈을 가수금을 넣을 때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회사의 운전 자금이 막혀가지고 더 이상 돈이 돌지 않으면은 골든타임이 지났다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프리 ARS랑 P플랜이 그거를 뭐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대신 골든타임 전에 이 회생제도에 들어올 수 있도록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회생제도는 되게 무거운 제도예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 ARS는 이 회생제도보다는 조금 가볍습니다. 그리고 이 워크아웃이죠. 워크아웃과 법인회생의 장점을 묶어놓은 제도예요. 그래서 실효성도 굉장히 큽니다. 이 제도가. 저희도 이제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데 괜찮아요. 네, 상당히 좋습니다. 네.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빠르게 그리고 그만큼 리스크도 적게 회사를 살릴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회사를 더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프리 ARS를 들어가게 되면 우선 제일 먼저 금융기관과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협상을 하면서 상호 간의 상황을 좀 더 내밀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우리 회사가 사실은 이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변제를 하기가 어렵다. 우리도 최대한 금융기관의 손해 내지는 상거래 채권자들의 손해를 미연에 막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먼저 신청을 하는 거니까 채권자들 입장에서도 죄송하지만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양보를 해라.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살 수 있는 상생하는 방법이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는 거거든요. ARS나 법인회생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딱 해버리면 신청 접수일 기준으로 사건 번호가 나오고 그 사건 번호가 나오게 되면 정말 다양한 이 법률 효과들이 발생합니다. 주로 이제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라든지 여신거래 약정서를 대표님들 많이 보셨을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약관사항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도산 절차, 회생 내지는 파산을 신청한 경우에 기한이익 상실 조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신청과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프리 ARS 같은 경우에는 기한 이익을 상실시키지 않으면서 이렇게 표현하면 적절할지 모르지만 가볍게 제한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제도적 틀이 아니면 사실 아무리 제한을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크게 되기는 어렵거든요. 마침 오늘 오전에 이제 상담을 했던 분이긴 한데 또 그 대표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금융기관에 직접 채무나 이런 조정을 제한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 방법이 새로 나올 수 있지 않냐 이 회생이냐 뭐 이런 법적 절차를 통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제가 이 10년 넘는 기간 동안 이 법인 도산을 해봤을 때 그런 식으로 협의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회사가 이제 어려운 상황이 아니고 매출이 잘 나오고 단기 순이익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데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악화된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점장 내지는 이제 좀 서로 소통이나 이렇게 좀 편하신 관계자가 있으면 차라리 그분들이 먼저 프리 ARS라는 제도가 생겼다더라. 이런 걸 한번 신청해 보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하면서 신청을 권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금융기관의 협의를 하는 단계에서 이제 프리 ARS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것들은 사실 골든타임에 있어가지고 지키는 데 있어가지고 좀 더 그 대표님들에도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 찍을 때마다 이 골든타임을 계속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저희 의뢰인 분들이 운전 자금을 들고 오세요 이제. 네. 그 전에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이랬는데 지금은 딱 계좌 보면은 뭐 1억 한 2억 이렇게 들고 오세요. 야, 이게 효과가 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효과가 있다. 법원에서도 운전 자금 들고 오니까 되게 좋아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도 또 뿌듯하고 보람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골든타임을 당연히 지키면 좋겠죠. 그렇게 되면 그 회사의 회생이 될 가능성,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맞아요. 그러면 반대로 골든타임이 지나서 회생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하면 포기를 해야 되느냐? 이건 아닙니다. 이 도산 전문 변호사, 도산 전문 로펌이라는 게 하는 역할은 방법을 제시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가능성이 낮아졌을 때 또는 이게 정말로 힘든 상황일 때 그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 그게 일종의 도산 전문, 즉 기업의 의사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에서도 마찬가지로 고난도 수술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실력의 차이, 기술의 차이, 이런 경험의 차이, 전문성의 차이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더욱더 좀 전문 변호사들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영상에 있어서는 저희가 늘 강조하는 또 골든타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그리고 편하게 또 많은 분들께서 물어보시는 부분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물론 실제로 연락을 주신 분들도 많지만 이런 영상을 봄으로써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 지금 힘든 시기에 있는 많은 대표님들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희는 항상 도산의 기준 법무부인 스탠다드. 가 되도록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